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경비입니다. 즉 비용이죠. 우리가 양도가액 거기에서 필요경비 비용을 빼면은 시세 차익이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필요경비는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죠. 필요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세금이 줄어드니까 필요경비는 법에서 엄격하게 이것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비용이냐 아니냐, 이게 시험 문제에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자, 우리가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이 왼쪽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가액 얼마 주고 팔았니, 그리고 취득가액 얼마 주고 샀니, 그리고 필요경비 취득할 때 양도할 때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필요경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여기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럼 요게 결국에는 양도 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죠. 예,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케이스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아까 필요경비 그리고 취득가액, 그거는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비용은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취득가액이 있겠죠. 자본적 지출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냥 비용,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취득가액을 보겠습니다. 자, 취득가액은요 얼마 주고 샀니, 이게 바로 취득가액이죠. 그러면은 자, 실제로 돈 주고 산 금액이죠. 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럼 그게 취득가액이죠. 예. 그런데 자, 보시죠. 취득세, 등록세, 물론 지금은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따로따로 있었죠. 어쨌든 취득세, 등록세를 내가 냈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주고 산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도 전부 다 취득가액에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겠죠. 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요 납부 영수증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요 전산화가 돼 가지고 다 거기 찍힙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게 지방세 아닙니까? 취득세는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가면은 취득세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취득세에도 우리가 금액을 신고서에 적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영수증 첨부 안 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따라서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틀린 말이죠. 예, 납부 영수증 필요 없다.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우리가 장기 할부로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발생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현재 가치 이 말이 나오면은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즉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 치는 사람들은, 물론 저도 세무사 시험 칠 때 이거는요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요 오히려 시험 떨어집니다. 오케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비용이다. 현재가치는 비용이구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용이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의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요 이자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할부로 우리가 집을 파는 경우 있죠. 할부로 집을 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면요 요 내가 지급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즉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인데요. 요거는요 약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정서에 3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자는 몇 %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이 계산되겠죠. 이때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말은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 또 나오겠죠. 자, 지급기일의 지연입니다. 제때 돈을 주지 못해가지고 집을 판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너 죽을래? 하면서 추가 지급 돈을 이자를 더 요구합니다. 그죠? 일종의 페널티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더 줬다. 그러면은 추가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죽을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추가 지급 이자는 안 된다. 비용이 아니다. 오로지 약정서에 있는 이자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용으로 인정된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급기일에 지연에 따른 추가 지급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말장난 하겠죠. 틀린 말. 자, 그 다음에는요, 쟁송,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소유권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에 대한 쟁송,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이 1,000만 원 발생했다. 이거는요,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뭐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내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가액에 넣어서 비용으로 내가 나중에 팔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요게 나옵니다. 그 지출한 연도의, 즉 소송 비용을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의 계산 시 필요 경비에 만약에 산입했다. 이때는 제외한다. 이때는 취득가액에 넣어서는 안 된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부동산 임대업이죠. 그래서 월세를 받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5월 달에 종소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이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했네. 그래가지고 소송 비용을 내가 1,000만 원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유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 소송 비용을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업자니까. 그죠?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비용으로 넣었다 그러면요, 이중 혜택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요, 이때는 이 1,000만 원을 비용으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2,000만 원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넣었다. 이러면 제외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이런 비용이 있다 그러면은 신고서에 이 비용이 표시가 됩니다. 1,000만 원 소송비용 1,000만 원. 그럼 이제 세무서 공무원이 봅니다. 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혹시 소득세 신고한 게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도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요거는 인정 안 됩니다. 다시 신고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은 이거는 제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또 나오겠죠. 자, 그다음요. 자,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고 내가 이 집을 취득하겠죠? 그러나 이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비용 안 됩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내잖아요. 이것도 아무런 비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는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시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내가 1,000만 원 냈습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는다. 이런 말장난 나올 수 있겠죠. 다 틀린 말. 예.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적게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세법에서는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냐면요, 고가 매입입니다.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저가 양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 매입을 하면요, 취득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이 집을 팔 때 비용이 많아지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죠? 세금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꼼수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집을 팝니다. 그런데 저가에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양도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시세 차익이 줄어들겠죠? 세금이 줄어들겠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적게 내는 꼼수 아닙니까?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요, 부당행위를 했을 때 계산 부인한다는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일본어에서 온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워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전부 다 시세 차익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가 매입을 보겠습니다. 고가 매입을. 자, 반드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반드시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샀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가가 8억입니다. 시가 8억짜리를 9억에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매입했네, 그죠? 고가 매입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부계부를 돌린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줄여서 부계부라고 우리는 줄여서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부계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시세보다 높게 사면은 무조건 이렇게 부인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산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빼세요. 자, 시가 8억에서 매입가 9억을 빼세요. 그럼 1억이잖아요. 1억이 나오죠? 1억. 자, 1억이 3억 이상입니까? 아니죠? 1억이 시가 곱하기 5% 하세요. 시가가 얼마입니까? 시가 8억이잖아요. 8로 40, 4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1억이 4천만 원 이상입니까? 맞죠? 따라서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뺀 금액이 3억보다 3억 이상이거나 시가 곱하기 5%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이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이때는 이 사람의 취득가액은 매입을 9억에 했지만은 취득가액은 시가로 가야 됩니다. 시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즉 시가 8억이 됩니다. 8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은 8억으로 계산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고가 매입. 요 두 개를 갖다가 항상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3억 또는 시가 곱하기 5% 이상일 것.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저가 양도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팝니다. 특수관계인한테 집을 팝니다. 그런데 자, 시가 10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8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저가 양도네. 그러면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양도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가에서 거래가 빼세요. 얼마입니까? 10억에서 8억 빼면은 2억이죠. 2억이 3억 이상입니까? 아니죠. 1단계는 일단 통과했어요. 근데 시가 곱하기 5% 하면요. 시가 10억 곱하기 5% 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억이 5천만 원 이상이죠. 그죠?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의 양도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가를 가야 돼요. 시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가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가로 매입하느냐 아니면 저가로 양도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요. 시험 문제를 볼게요. 자, 기출문제 언제입니까? 201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갑이 2019년 3월 5일 특수관계자. 자, 첫 번째 키워드 특수관계자 나왔습니다. 오케이. 을로부터 토지를 자 3억 1천에 샀다 취득했죠. 자, 시가 3억인데 3억 1천에 샀으니까 고가 매입이죠. 고가 매입. 그럼 부계부 돌려야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2023년 10월 5일 갑의 특수관계자 또 키워드.
특수관계자 병에게 그 토지를 5억에 팔았네. 시가는 5억 6천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저가양도죠. 저가양도. 고가 매입, 저가양도는 전부 다 시세 차익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고가 매입, 저가양도는 부계부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나올 거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양도 차익을 묻고 있네요. 양도 차익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양도 차익이죠. 그런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까지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취득할 때도 계산해야 되고 양도할 때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풀어보죠. 자, 갑이 주인공이죠. 자, 시가 3억짜리를 얼마에 샀습니까? 3억 천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3억 천에 샀죠. 그럼 뭡니까? 고가 매입이죠. 그럼 부계부 돌려야겠죠. 자, 그럼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빼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이 3억 이상입니까? No. 오케이. 여기는 통과됐네. 그 다음 시가 곱하기 5% 하세요. 시가가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럼 5% 곱하면 1,500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이 1,500만 원 이상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요, 부계부에 해당 사항 없다. 고가 매입은 맞지만은 고가 시가보다 더 줬기 때문에 고가는 맞는데 이거는 부계부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 3억 1,000만 원이 뭡니까?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취득할 때도 요거 돌려야 돼요. 자, 이제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양도를 했죠. 특수관계인한테. 자, 시가 5억 6천인데 얼마에 팔았다? 5억에 팔았다. 저가양도, 저가양도 부계부 돌려봅시다. 자, 5억에서 5억 6천 빼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이 3억 이상입니까? 아니죠. 1단계는 일단 통과. 시가 곱하기 5%, 시가 5.6억 곱하기 5%. 자, 이거는요, 계산기를 안 두들겨도 그냥 5억이라고 보세요. 5억 곱하기 5%만 해도 2,500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6천이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이때는 저가 양도인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바로 걸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액은 시가로 간다. 양도가액은 시가 5억 6천. 5억 6천이 양도가액이 된다. 자, 그러면은 5억 6천에서 3억 천을 빼면은 2억 5천이 양도 차익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요, 상당히 고난이도입니다. 물론 이 규정을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요, 별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아까 3억하고 그 다음에 시가 곱하기 5% 그걸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풀면 되는데 그래도 두 번이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틀려도 된다. 왜? 나도 틀리고 다른 사람도 틀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틀릴 거니까 이런 문제는 틀려도 시험 당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내가 맞추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이건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일단 패스하세요. 자, 그 정도로 좀 귀찮은 문제예요. 자, 그럼 계속 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영어에서 일본어로 넘어오고 일본어를 다시 우리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캐피털 뭐 이런 말을 써요. 아주 복잡한데 일단 자본적 지출액도 비용이다. 자,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게 바로 이제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키워드는요, 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다. 이용 편의.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액션을 하는가 하면요, 자산의 용도 변경 또는 개량을 합니다. 용도 변경 개량. 이것도 키워드.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 연수가 증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빌딩이 내용 연수가 20년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용도 변경 개량을 한 결과 내용 연수가 30년이 되었다. 10년이 더 늘었다. 즉 수명이 더 늘었다. 그리고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딱 나오면요. 시험 문제 나오면요. 자본적 지출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쭉쭉 한번 계속해서 읽으세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계속해서 읽으시고 엘리베이터 떠올리시고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이구나.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요, 자본적 지출액은요, 무조건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데요. 일단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요, 증명 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요 네 가지가 바로 증명 서류입니다. 따라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업체한테서 내가 돈을 주고 야, 나 신용카드로 결제할래. 오케이, 문제없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니면 현금 영수증 다오.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나한테 끊어줘. 이렇게 계산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어쨌든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받아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할 때 내가 만약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면은 증명서류를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내역서 있잖아요. 또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걸 갖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같이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금융거래도 인정이 됩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업체한테 내가 3천만 원 내가 계좌이체로 주었다. 그리고 계약서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본적 지출은 증명서류는 요 네 가지 증명서류 반드시 구비할 것 또는 금융거래를 가지고 있을 것. 이 두 가지 반드시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본적 지출을 했는데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안 됩니다. 증명서류 있어야 돼요. 아까 취득자, 그 다음에 가시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이건 그냥 통으로 기억하세요. 통으로 암기하세요. 재건축 나오면은, 이것도 자본적 지출액 비용이구나. 그런데 법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뭐 이런 법률이 있다 그래요. 자,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 관련 법에 따라서 내가 부담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즉, 비용이다 이 말이죠. 예, 그냥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재건축 부담금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재건축 부담금 비용이구나.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양도 비용으로 갈게요. 양도 비용은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세무사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줘야겠죠.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 계산, 즉 만약 저한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30만 원 이제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것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법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신고 수수료입니다. 자, 세무사한테 줬다. 이런 거 다 비용으로 인정되고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되겠죠. 예. 자, 공증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증까지 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고요. 인지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오죠. 자,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을 산다 아니면 토지를 산다 하면은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을 갖다가 강제로 사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는 즉시 우리는 팔죠. 그걸 만기 때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양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때 매각 차손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그 손실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오죠. 요게. 그런데 보통은요, 이 국민주택 채권은 이제 은행에 매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이제 법무사한테 다 맡기니까 거기서 알아서 다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아닌 곳에 팔았다. 그냥 일반인한테 팔았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팔았다. 그러면요, 은행에 팔았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매각 차손이 발생했는데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한테 파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자, 금융기관 매각 시 발생하는 차손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즉 은행에서 발생하는 3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요. 그 차이 나는 2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국민주택 채권을 갖다가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무조건 비용이다. 틀린 말이죠.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이때는 한도가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기출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자, 가시죠. 2017년도 문제입니까? 자,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 찾기. 자, 당사자가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가에게 이자 상당액, 자, 이자 비용 나왔습니다. 이자 비용,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죠? 맞죠?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아까 했죠? 약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얼마 지급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약정을 맺었을 때 지급하는 이자는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즉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 말이죠. 맞는 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네, 그죠? 1번 정답이에요. 자, 계속 보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증명서류를 수치 봉환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무슨 말? 아까 했잖아요. 자본적 지출은 일단 증명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어라. 그게 없으면 일단 안 된다. 그 증명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라든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또는 금융 거래 내역, 통장 이체 내역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 서류를 수치 봉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말. 자, 그 다음요. 취득 시 지출한 중개보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공인중개사한테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양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죠. 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시 쟁송 관련 소송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되죠. 이중 혜택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소송 비용 그 1,000만 원을 5월달 소송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이 말은 사업소득금의 계산시 아닙니까? 5월달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넣었으면은 양도세에서는 이제 필요경비로 넣지 마라.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소득세 계산할 때 안 넣었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넣으면 되고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자,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 취득세는요, 전부 다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필요 없어요.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상당히 쉬운 문제죠. 아주 쉽게 풀렸어요. 자, 계속 가시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상정하는 경우,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필요경비가 아닌 거 고르기. 첫 번째,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액.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린 건데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주택을 갖다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 이자 비용은 결론 말씀드리면 이거 비용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 돈 주고 산 사람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내 돈 주고 산 사람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대출을 갖다가 그죠?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은 이자를 갖다 많이 냈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다 인정해 줘 버리면은 빚내서 산 사람은 양도 차익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득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는 이거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지문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그죠? 자, 취득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 채권은, 그죠? 매각 차손 비용으로 인정되죠? 자,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자, 금융기관에 양도해서 내가 싸게 팔았다. 그럼 손실을 봤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매각 차손은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도 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 비용. 키워드 이용 편의. 그리고 주택의 가치 증가. 이게 키워드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자본적 지출액은 자, 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내가 했죠. 그런데 용도 변경 개량을 하겠죠. 그럼 내용 연수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가치가 증가한다. 아까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용 편의 가치 증가. 그죠? 맞잖아요. 이용 편의 가치 증가. 오케이.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한테 양도세 신고를 맡겼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당연히 인정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문제는 요거 그렇죠. 우리가 취득하면서 이자를 빚을 지고 빚을 내고 이자를 지급한 거는 안 된다. 형평성 문제. 내 돈 주고 산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 자, 그 다음요. 가시죠. 자, 지문이 상당히 기네요. 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부동산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즉 비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자, 1번 갑시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당연히 비용이죠. 자,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키워드 재건축 부담금. 이거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무슨 법률 기억하지 마시고 오케이, 재건축은 비용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비용이구나. 기계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 자산의 이용 편의. 키워드 이용 편의 지출한 비용이다. 이게 뭡니까? 자본적 지출 아닙니까? 이용 편의 비용이죠. 네. 자,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오케이, 그럼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다. 이게 좀 이상하네. 발생하는 매각 차손 전액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채권의 매각 손실, 이건 당연히 비용인데, 자,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아니죠. 은행, 금융기관이 아닌 자한테 팔았을 때는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까지만 인정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각 자손 전액이다. 여기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니죠. 틀렸죠. 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했죠? 공증비용 당연히 비용이죠. 예, 이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네요. 자, 그 다음 가시죠. 이거 아까 했잖아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했을 때 매각 차손은 비용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금융기관 매각 시 발생하는 차손을 한도로 인정할게. 그런데 아까 시험 문제는 누구한테 매각하든지 관계없이 전액을 다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 나왔잖아요.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봤습니다. 지금 제가 다룬 것, 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이거 왜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것들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도소득세 6문제 정도 나오면은 4문제는 맞춘다. 2문제는 찍는다. 이게 목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학습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알아봤습니다.